네, 지난 시간에는 피클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저장을 했죠. 오늘은 다시 그 피클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읽어와서 사닉이라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API 서버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코드를 한번 보시고요. 이 코드에 대한 거는 먼저 실행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실행이 잘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따로 띄워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이게 베이스 프로필로 돼 있으면은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프로필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콘다 액티베이트 하고서 뒤에 프로필명 만들어 주셨던 걸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저처럼 이렇게 지금 선택 중인 콘다 프로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 코드는 파일 이름을 api.py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python api.py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실행을 시켜줄게요. 자, 실행을 시켜주면은 8001번 포트로 워커가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킨다고 했는데 조금 말이 어색하죠? 실행을 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포스트맨이라는 걸 이용해서 API를 호출을 해볼 거예요. 지금 서버가 실행 중인 상태고요. 자, 저희는 지금 포스트 요청으로 요 URL에다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코드로 가서 보시면은 0000으로 되어 있는 요 IP 부분은 지금 현재 로컬호스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옆에 포트가 8001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API의 패스는 API의 predict라는 패스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고, 이때 메소드는 포스트로 요청을 하도록 제가 해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컨텐트라고 제가 이거 인자를 넣어주도록 했는데 제이슨 형태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관련된 코드는 이따가 다시 이 부분 보면서 다시 보게 될 거니까 일단은 이게 잘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뉴스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볼 때 우선 여기 있는 카테고리별로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다 각각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요거는 약간 정치랑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요거 해외 유입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진행을 좀 해보면은 이 부분을 복사를 하는데, 이 부분 위쪽에 있는 거는 본문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본문이라고 가정하고서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엔터도 되어 있어서 이게 요청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은, 자, 개발자 도구를 켜서 요거는 제가 따로 코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은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스케이핑 처리를 하고, 개행으로 되어 있는 거, 역슬래시 n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대체를 했고, 어쨌든 결국에는 학습되는 과정에는 뭐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고 엔터를 쳐보면은, 자, 줄 바꿈이 일단 다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없이 제이슨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게 사회인데 실제로 사회로 잘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저도 사회로 나오는지 확인 안 해봐서. 자, IT로 나오네요. 자, 근데 저희가 학습했던 모델이 되게 간단히 학습을 했던 거고 완벽했던 모델은 아니죠. 자, 일단 사회는 IT로 잘못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다른 것도 이제 시도를 해볼게요. 사회에서 딴 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 기사는 너무 안 나왔었을 거라서 차라리 요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니까 요거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얘를 가지고 API 요청을 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사회죠. 또 IT로 나오면 이거 뭔가 제가 코드를 잘못 짰을 수도 있어요. 제발. 아, 이번 사회로 나오네요. 맞게 잘 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도 또 너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자는 빼고 이렇게요. 그래서 그 거는 정치죠. 네, 정치로 이번에도 잘 맞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경제. 이걸로 해보면 이거는 되게 경제 쪽에만 있을 법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죠. 제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네, 경제도 얘도 잘 나오죠. 다음 국제. 이것도 왠지 미국 관련된 키워드들, 뭐 미국 백악관 등등 나오니까 이것도 아마 잘 판단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 이거 정치로 나오네요. 네, 이거는 잘못 판단을 했죠. 틀렸지만 이게 완벽한 모델은 아니니까 그냥 다음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화에서 이런 예고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면은 네, 문화는 잘 나왔습니다. 아, 뭐 날씨 예고 같은 게 다 문화 쪽으로 잡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잘 찾아졌고요. 다음으로 IT를 한번 해보면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알려보면은 IT도 잘 잡아줬죠. 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은 몇 개만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래도 얼추 되게 간단히 만든 모델 치고는 그래도 잘 맞춰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저장을 하고 사닉이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서비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일단 피클은 지난번에 모델을 저장할 때 사용했던 그 모듈이고 이거는 당연히 읽어드릴 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고 그거를 컨트롤할 때 쓰이는 거고요. 이 RE는 정규 표현식이에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제가 좀 전에 여기 이 개발자 도구에서도 썼던 것도 요것도 정규 표현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했긴 한데 사실 정규 표현식을 여기 보면 쓰고 있죠. 요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프리 프로세싱에서 똑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포스트맨에서 요거를 문자열 리터럴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한 거고 사실 뭐 실제 코드로 이걸 크롤링 해가지고 여기다 API 요청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통째로 넣으면은 알아서 이게 프리 프로세싱을 거치면서 판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 이 사닉 관련된 것들은 사닉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모듈이나 뭐 메소드 그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앱에다가 사닉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뭐 new라던가 이런 키워드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사닉에 대한 생성자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닉을 생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는 피클로 지난번에 저장했던 그 모델을 읽어드립니다. 리드 바이너리로 이거는 모델을 읽어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읽어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이거는 0번부터 오름차순 순으로 알파벳이 오름차순 순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을 지어줘야지 사람이 실제 판단할 때도 이게 몇 번이 뭐였는지를 계속
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뭐 프리프로세싱이랑 이 프리딕트라는 거는 지금 함수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호출하는 부분에 보면 다시 그 부분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 API를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API는 골뱅이 하고서 app.route 하고 그 뒤에다가 이 API의 패스를 적어주고요. 패스는 지금 /API /predict라는 곳으로 해줬고, 여기서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이 API가 처리를 해주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sync로 predic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에 지금 매핑이 되는 거죠. 이 API가 호출이 되면은 요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y로 자, request JSON이라는 곳, 이 리퀘스트를 아마 뭐 프린트로 찍어 보시면은 요 관련된 객체가 나올 거예요. 이 응답에 대해서 뭐 요거는 언어별로나 아니면 웹 프레임워크별로 이 리퀘스트 객체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조금씩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보통 거의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닉 같은 경우에는 request.json이라는 곳, 여기에서 그 우리가 요청해준 요 JSON 객체를 담고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뭐 여기다가 request 언더바 JSON이라는 곳에 넣어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request 언더바 JSON의 컨텐트라는 부분, 바로 얘죠. 이 부분을 predict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 predict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은 여기서는 이 텍스트 부분에서 이걸 받게 되고, 이 텍스트는 프리프로세싱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특수문자가 제거가 되고 알파벳이랑 한글만 남겠죠. 네. 스페이스랑 알파벳이랑 한글인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컨텐트가 남게 되고, 걔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나서는 이 컨텐트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합니다. 이 모델.predict는 우리가 앞서도 봤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로 호출하면은 그 모델에 대해서 프리딕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 모델에 예측된 결과 태그, 그거를 매핑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어도 틀릴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강 학습시킨 모델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프리딕트된 결과가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요 값 중에 하나. 그래서 뭐 몇이 숫자로 리턴이 되면은 이 프리딕트를 호출했던 곳,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리절트의 프리딕트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값을. 그리고 이 예측된 결과를 여기다 출력을 해줍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숫자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이거는 아마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 모델.predict가 반환해주는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한번 찍어줬고, 그리고 자, 리턴으로는 JSON으로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predict 태그라는 키를 이용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클래스 네임에 스트링으로 만들어주죠. 지금 보면 여기에는 원래 숫자가 들어있었을 건데, 자, 이 숫자가 들어있는 거를 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뭐 숫자 좀 전에 0이 있었으면은 요 문자열 0이 나오겠죠? 문자열 0이 나오면은 그거의 클래스 네임스, 이 클래스 네임스는 이 객체죠. 이 객체의 0번 키가 컬처 문화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반환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는 응답 결과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predict 태그. 그래서 위에 거는 IT였던 거 보니까 아마 1번이 반환이 됐나봐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게. 그래서 디지털 괄호하고서 IT라고 되어 있는 게 반환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익셉션이 떴을 때는 뭐 이건 익셉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여기 이 요청에서 익셉션이 뜨는 거는 보통 400에러가 많겠죠. 뭐 물론 여기서 다른 식으로 익셉션이 떴으면은 그게 400에러가 아니라 사실 뭐 500이나 그런 서버 쪽 에러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400에러로 뱉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부분은 저도 파이썬을 제가 잘 못해서
요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 api.py라는 요 파일이 메인일 때 이렇게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언더바 네임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app.run으로 네, 호스트는 요거는 지금 자기 자신 로컬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포트는 801번. 그리고 디버그 모드 요거는 true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요청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고 어떻게 응답이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뭐 디버그 모드를 키면 당연히 로그가 많이 쌓이니까 만약에 프로드 환경 같은 경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런 로그를 불필요하게 쌓을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을 따로 해줄 수도 있다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그냥 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두고 보여드렸는데, 사닉과 관련된 거는 사닉 이그젬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공식 문서가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거 보고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쭉 따라서 해보시면 제가 만든 거랑 비슷하게 네, 사닉 API 서버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언더바 네임, 언더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추측한 내용이 많네요. 보면은 모듈을 직접 실행했을 때에는 이 네임이라는 변수에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에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실행했을 때 들어가 있고, 모듈에다가 어딘가에서 다른 모듈이 실행이 된 거고, 지금 이 모듈을 임포트를 했을 때는 요런 값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실행을 했을 때만 저 구문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해서 사실 제가 계획한 예비 개발자를 위한 영상이라는 요거는 한 시즌을 끝내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게는 요 안에서 보시면은 제 개발 영상이 지금 이 재생 목록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21강부터 25강 지금 하고 있는 요 강은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이랑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해볼 수 있는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강의 자체는 시즌 1을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즌 2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잠깐 영상 업로드는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파이썬 말고 크롤링 관련된 영상은 짬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후로는 파이썬이랑 머신러닝 관련된 영상은 요거의 좀 확장 버전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건 안 해봤죠. 그래서 컨텐츠랑 타이틀을 동시에 학습시켜보는 것도 하고, 그리고 벡터를 바꿔가지고 학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학습 모델을 학습 방식을 나이브 베이지안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도 좀 더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는 이 뉴스 카테고리 분석하는 걸로 좀 더 좀 나은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해보면서 모델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재생 목록 끝까지 시청해서 피드백 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